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불이인 탈출하는 그날까지 도와드릴 카이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에서 6.17 대책의 제2부 법인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이 그 투자의 하나의 방법으로 상당히 많이 그 투자자들이 이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법인을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법인은 또 다른 개인이다. 개인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물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이제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뭐 양도세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1.1%였고 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양도세 같은 경우에서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양도세가 아니고 이 법인으로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면 법인세만 내면 돼요. 이때의 법인세는 2억까지는 10% 그리고 200억까지는 20% 이게 법인세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추가과세라고 해가지고 10%만 더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200억까지 잘 못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 20%에다가 플러스 10% 하니까 30%만 내면 돼. 또 중요한 거는 하루만 보유하고 팔아도 단기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열광을 한 거죠. 단기에 많이 오를 만한 애들을 이제 법인으로 사서 짧은 기간 소유하고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역시 아무래도 이제 투자들이 많이 가고 이거에 대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법인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대출이 잘 나왔어요. 보통 한 80% 나와. 집값의 80%. 그래서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서도 집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내 돈 2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일단 공시로 놔주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요새 보면 1을 2억씩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2억 넣고 한 달 만에 1억 올랐어. 그럼 1억에 대한 세금은 10%에다가 플러스 10%에서 20%밖에 안 든다. 그럼 그냥 8천만 원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법인 대출이 안 된다. 끝났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일단 대출이 막혔고 두 번째 취득세. 취득세가 이제 법인이 좋았던 게 1에서 3%밖에 안 냈어요. 가격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12%에다가 지방세도 13.2%다.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못해요. 법인이 13.2%이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법인으로 투자하기에 사람들이 그냥 넉넉고 있어요. 올라가는 건 보이지만은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서 번 거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건 괜찮아. 그래도 막 벌었으니까 그래도 남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취득세는 일단 내고 시작해. 근데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도 예전에는 한 600만 원 정도 지방세 합쳐가지고 600만 원 정도 내면 됐는데 지금은 얼마냐? 그냥 6천만 원을 내야 돼. 그냥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뜻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법인이 끝났다라고 말이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출 안 나오고 취득세는 너무 세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겁나서 허들이 크게 생긴 거예요. 종부세, 제가 이게 결정타였어요. 법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결정타였다. 원래 그 종부세 계산을 할 때 개인은 6억까지 공제를 해줘요. 이때 6억의 개념은 공시가격. 보통 이 공시가격은 시가의 한 60에서 70%이기 때문에 보통 한 7억, 8억 정도까지의 시세를 보이는 거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요. 그런데 법인은 6억을 안 빼줘. 무슨 말이겠죠? 거기다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비율별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시가 한 100억 이상 이 정도 돼야지 곱하기에 해당한 6% 정도 부과를 하는데 법인은 1억 상관없이 그냥 6%예요. 그러면은 만약 공시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시세로는 한 12억, 13억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최고 세율 6%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이 매년 내야 돼. 그럼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5억만 돼도 3천만 원 매년 낸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게 많이 떨어진다면 생각도 하기 싫다, 그죠? 많이 오른다는 가정에서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팔기도 전이니까. 그래서 이 법인을 이 동네에서 내보낸 가장 결정타 중에 하나도 이 종합부동산세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공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면 내년 6월 1일. 보유세에 해당하는 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동네의 최고의 선수들은 6월 2일 날 사서 30일 날 판다.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되면 종부세는 안 내요. 쉽진 않아. 아시겠죠? 어쨌든 이 법인 같은 경우에서 이제 기본공제가 이제 6억이 폐지가 되니까 뭐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되면 공시가가 한 7억 정도 될 거고 그렇게 되면 7 곱하기 6%. 그러니까 0.06 하게 되면 4,200만 원이 법인세. 근데 시세가 만약 한 20억 정도 되면 법인세로만 8,400만 원 낸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그 법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종부세 1억 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시겠죠? 시세로 20억 넘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겁나서 최근에 많이 팔았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법인 물건도 이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임대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당한 지역이 조정지역 대상 이상이면은 종부세 혜택을 못 받아. 그래서 이제 법인은 지금 완전히 이제 뭉개진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이 그나마 이제 혜택이 있는 거는 양도세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법인 세율이 있어요. 1억까지는 10%, 200억까지는 20%, 그 이상은 뭐 25%, 뭐 200억 이상 벌긴 쉽지 않으니까 보통은 이제 2억 정도까지 생각해요. 사람들이 한 2억 정도 벌면 이제 투자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법인세 10%에다가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를 추가를 했다. 근데 지금 이 10%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20%로 바뀌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상적으로 20% 정도 세금이라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3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개인보다는 양도세가 훨씬 더 적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이 지나게 되면 거의 1년 안에 팔면 한 60% 정도 세금이에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팔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냥 30% 냅니다. 그래서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양도세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혜택을 보려고 아직까지 법인하는 사람도 있다. 취득세가 높고 그 다음에 종부세를 낸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법인은 추가 세율이 지금 인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예외가 있어. 이때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항상 예외를 잘 봐야 돼요. 예외가 이제 미분양 주택 이런 걸 취득하게 되면 또 추가 세율이 제외가 돼. 그러면 추가 세율이 제외가 되는 자체가 10%면 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미분양을 되게 잘 잡아요. 법인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대출은 막혔다.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취득세하고 종부세는 최고 세율이다. 이건 안 좋은 점. 하지만은 양도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여전히 싸다. 올해 20%, 내년 30%. 괜찮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취득세가 적은 물건 공시가 1억 이하 이런 거 1.1% 아니면은 물건 자체가 좀 작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는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2, 3억짜리 1.1%가 아니더라도 이런 걸로 들어가서 아무래도 좀 올라갈 걸 자기가 찾았다 하면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법인은 많은 규제가 있지만 여전히 잘 찾아보면 할 만한 투자의 이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